안녕하세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중국어를 전달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가끔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은요, 한국에서 쓰는 용어고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 가정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베트남과 사람과 결혼을 한 한국인의 그 다문화 가정이 한국에서 제일 많아요, 비중이. 근데 또 그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역차별이다 해서 뭐 이래저래 조금 얘기가 많습니다. 저도 다문화 가정이라는 그 용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요, 한국 화교의 언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요, 한국에 계시는 화교분들, 한국 화교 출신 분들은요, 한국어하고 중국어를 당연히 가장 잘 구사를 하시고요. 또 이제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도 당연히 구사를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3개국어를 구사를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겪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국 화교가 아니더라도요, 전 세계 곳곳에 화교들이 살고 있습니다. 화교, 화인, 화예. 제가 이런 부분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들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언어들이. 이렇게 언어가 섞여 있다는 개념이 한국인한테는 되게 없습니다.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광주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20년을 살다 보면 광주말하고 서울말하고 막 섞이고 이러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어 자체가 다른 것들이 막 섞이게 돼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 외의 지역, 해외에 살고 있는 화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도대체 뭐가 중국 표준어인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이, 집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혹은 친구들하고 쓰는 그 중국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국어가 표준어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싱가포르의 그 초대 수상인 리콴유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이광요, 리콴유라는 분이 본인 입으로 스스로 얘기를 한 게, 내가 중국의 해외 화교로서 평생 동안 중국어를 썼지만 도대체 뭐가 표준 중국어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인 중에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싱가포르 수상도 그렇게 말을 했을 정도고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 있는 대학에 가가지고 제가 좀 공짜로 어학연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던 저희 반에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온 화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밥 먹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야, 너희는 중국 사람이 뭔 중국말을 배우러 다시 오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도대체 표준어 중국어를 배울 방법이 없어서 자기네가 돈을 내고 와가지고 배우고 있다. 그때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중국 화교들 입장에서는요, 표준 중국어를 배울 일이 없는 상태에서 현지 언어하고 본인이 쓰고 있는 중국어가 너무 많거든요. 본인이 쓰고 있는 중국어하고 섞여 있는 형태로 언어를 많이 구사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한국 화교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다른 화교들보다는 한국 화교들한테 더 관심이 가고 정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 화교로 치면은요, 3세대 정도하고 나이가 거의 같습니다. 1세대 분들은 거의 이제 일제시대 때 그때 오신 분들이고, 2세대는 이제 40년대에서 50년대에 출생을 하신 분들이고요, 3세대가 한 7, 80년대생들입니다. 그다음에 지금이 이제 4세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빠른 곳은 이제 5세대까지 나오셨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3세대 기준인데요.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친구들은 중국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요, 굉장히 한국인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내렸던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어 공부를 하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봤거든요. 화교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물어보고 이랬는데,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제가 모르면 자기들도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실력이 화교들 사이에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특히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화교들은요, 집에서 중국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죠. 어머니, 아버지만 화교거나 혹은 부모님 중에 한 분만 화교거나 이런 분들은요, 그 집안 분위기 자체가 한국어를 쓰기를 권장을 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상당히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애들하고 저도 집에서 얘기할 때 한국어, 중국어가 막 섞여서 나갑니다.
물론 이제 문장별로는 다 완전하게 쓰는데, 근데 하도 주변에서 중국어 쓰는 환경이 많다 보니까 한국어보다 중국어로 하는 게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화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빨리 한국 사회에 동화가 돼가지고 여기서 지내는 경쟁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는 한국어가 굉장히 더 셉니다. 화교라고 하지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집들은 이분들은 이제 화교 1세대 분들이라서요, 이분들 자체가 한국말을 못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을 하려면 중국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중국어 실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중국어에 대해서도 더 관심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어와 관련된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이것도 뭐 제주라면 제주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딱 말을 들으면 그 어감을 듣는 순간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중국어를 어떻게 배웠고 이게 거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감을 가지고선 한국 화교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잘하는 분들은 정말로 잘합니다. 정말로 잘하시는데요, 또 상당히 적지 않은 분들이 한국 사람이 중국어를 하는 느낌으로 중국어를 하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국화가 되셨다고 봐야겠죠. 그런 분들은. 제가 실제로 이제 거의 접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국의 화교 4세대, 5세대부터는요, 사실상 뭐 90% 이상 한국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뭐 배우자나 이런 분들이 다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나 중국 문화로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 있는 화교 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 대만 진학반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대학 진학반이 구분이 됐었어요. 그래서 대만 진학을 하는 친구들은 대만 선생님들이 중국어를 기반으로 한 수업을 굉장히 그 비중이 높았었고요,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 반들은 한국어 수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만에 진학하는 경우가 대만에 뭐가 연고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굉장히 특출나게 잘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대만 진학반으로 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한국 화교들이 중국어를 하는 걸 들을 때가 너무 즐겁습니다. 저로서는요, 한국어가 교착어라고 그러잖아요. 교착이라는 말이 이렇게 본드처럼 달라붙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국어가 교착어라는 거를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우리 한국 화교들이 한국어하고 중국어를 섞었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그걸 제가 잘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 근데 딱 들으면 알아요. 제가 간단하게 기억이 나는 거는 꽌 멀까? 이런 거 있어요. 문 좀 닫을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문 닫다가 중국말로 꽌먼이거든요. 그러니까 꽌 멀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 조선족 분들이었죠. 제가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헤이롱장 무단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헤이롱장성에 무단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선족 분들은 또 재밌어요. 조선족 분들이 쓰는 말이라는 게 중국어를 발음만 한국식으로 바꾼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이 났던 게, 그 기자는 예모가 별로 없더라, 뭐 이런 말이. 그 기자가 뭐냐면 그 사람, 어떤 남자를 지칭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 기자가 예모가 없다. 예모가 이제 중국말로 리마오라서 예의가 없다. 이런 말, 그 기자는 예모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 화교는 정반대예요. 한국어를 중국어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걸 들어보는 게. 자,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3000% 좀 주제가 셌습니다만, 한국 화교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라도 여러분 조금 상식을 넓히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